소설가 김진명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UFO가 그렇고, 또 지구가 리셋되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세계 고대 7대 미스터리, 중세 7대 미스터리, 현대 7대 미스터리 등등 넓은 지구에 어마어마한 미스터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가장 큰 미스터리는 사실은 한글입니다. 여러분, 절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절운까지 볼 것 없이 강의자전, 가장 유명한 자전이죠. 한자에도 발음 부호가 있거든요. 영어에 발음 부호가 있듯이 한자에도 발음 부호가 있습니다. 발음 부호를 영어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고 어떻게 발음 부호를 하는가 하면은 동자를 써놓고 그 옆에 발음 부호를 덕홍이라고 써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분절해가지고 앞에 덕에서 초성을 취하라는 거예요. 뒤에 홍에서 종성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덕홍 하면은 우리말로 보면 앞에 디귿을 취하고 뒤에 옹을 취해가지고 동이라고 읽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강희자전, 중국 최대의 글자사전 강희자전을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모든 글자에 다 그렇게 발음 부호가 달려 있습니다. 백두산이라고 써놓고 그 옆에 발음 부호를 6글자를 달아놨어요. 어떻게 읽으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백두산이라고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어떻게 발음합니까? 백두산이라고 발음을 못하죠. 바이토우샨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입니다.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어요. 바람 풍자를 그려놓고 써놓고 중국인들은 헝하고 발음하죠. 그런데 이 한자가 시대별로 발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한자 발음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중국과 한국, 일본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자의 시대별 발음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아주 옛날 발음을 상고음이라 그럽니다. 은나라, 주나라 시대 때 발음이죠. 풍자를 써놓고 그 당시 은나라 때에는 어떻게 발음했느냐? 바람이라고 발음한 겁니다. 숫자를 써놓고 뭐라고 발음했느냐? 물이라고 발음을 한 거예요. 한자와 한글 사이의 이 설명할 수 없는 관계, 이 이상의 미스터리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째서 중국인들은 자기네 자전에 써놓은 대로 발음을 못하는 것인가? 어째서 중국 자전에 있는 그대로 발음을 하면은, 즉 모범적으로 발음을 하면은 바로 한국말이 되는가? 이 어마어마한 미스터리에 신경을 곤두세웠던 분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한글에는 우리가 그냥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를 삼합게 아니할세, 이런 1차원적 지평이 아니라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거기에 생각지도 못한 수수께끼가 있고 미스터리가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수없이 많은 세종대왕 연구서가 나오고 세종대왕 관련 소설이 나오고 한글 관련 소설이 나왔으나 그게 무슨 신미대사가 관여를 했느니, 뭘 세종대왕이 중국인들 눈치채지 못하게 숨어서 했느니, 이런 정도에 그쳤지만 사실은 한자의 시원 그리고 한글의 완벽한 한자에 대한 지배, 이런 것에 대한 시각을 담아낸 소설이 없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최민호 시장께서 이 위대한 한글 공동체 작업을 시작하면서 한글에 관한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소설을 한번 써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하시기에, 저도 이제껏 수없이 많은 소설을 썼고 현재도 고구려라는 저희 인생 최대작을 쓰고 있지만, 시기를 보았을 때에 최민호 시장이 이렇게 위대한 제2의 한글 창제 사업을 시작할 때에 적기에 소설을 써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계약관계, 모든 작은 어려움을 다 덮어버리고 이 작품에 저희 신명을 다 바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와 최 시장의 결정이기 이전에 580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이 너무나 위대한 한글을 창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이 한글의 올바른 정신을 잊고, 또 어떻게 이 한글을 온 세계에 퍼뜨려서 그 한글 속에 있는 진정한 가치관을
세계인과 공유할 것인가를 지켜보면서 580년 긴 시간을 관통하는 염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글의 위대함은 그것이 기능적으로, 즉 이 세상에 표현하지 못하는 소리가 없고 문자이면서 동시에 발음 부호이고 또 디지털 시대에 AI 시대에 가장 맞는 문자이다,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한국에는 이 세상 어느 문자도 따라오지 못하는 정신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류가 최고의 가치이자 인류의 존재 목적으로 생각하는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우리 인류가 위대한 것은 나의 강함으로 약한 자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우려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데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위대한 것은, 인류가 위대한 것은 그 이기심의 세계를 넘어서서, 나의 본능을 넘어서서 비본능의 세계, 이기심을 넘어선 이타심의 세계를 찾아낸 데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나는 힘들고 귀찮고 괴롭고 손해보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더 기뻐하고 행복해지고 안전해진다면 그걸 하겠다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문자를 몰라서 영원히 약자의 운명을 면하지 못하는 이 지구상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이것은 문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한글에는 참으로 감동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저는 제 역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내서 우리의 위대한 한글, 세계 문화사상 유례가 없는 가치관을 담은 위대한 문자 한글, 그리고 중국이 아무리 강성해져도 우리 민족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을 그 구심점 한글을 소재로 한번 최고의 소설을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소설이 이 휴대폰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지점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 한글의 정신부터 가치관부터 기능성부터 미스터리부터 역사적 배경부터
세종대왕의 열정까지 한번 제대로 그려서 우리 사회에 내놓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겁니다.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매우 특징적인 것은 이렇게 교구문고 한글, 특히 최현배 선생의 손자분께서 저는 우리나라 한글은 주시경, 최현배 두 분이 지켜왔다고 보는데요. 오늘 만나뵙게 있어서 반갑고, 특히 특별한 것은 이게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아니고 코리아 헤럴드라는 영자 신문이 이 작업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도 아까 최 시장이 타임즈 얘기를 했지만 코리아 헤럴드를 대학생 때 쭉 읽으면서 일부러 이제 영자 신문을 읽었죠. 코리아 타임즈가 있고 헤럴드가 있는데 저는 헤럴드를 읽었습니다. 제목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자 신문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특별하고 기쁩니다. 또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우리 두 분의 이 드라마 제작자들이 기획자들이죠. 스스로 어떤 조건도 없이 여기에 참여해서 혼신의 힘을 다 바치겠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하튼 저는 제 능력이 되는 한 이 한글 소설, 이 세종대왕 소설을 최대한 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멋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21세기에 들어서 우리 모두 다 느끼는 거지만 인류애가, 그리고 인류의 공동선이, 즉 인류적 가치가 자꾸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지난번 코로나 때도 보면은 이것이 20세기에 일어났더라면은 전 인류가 합심해가지고 동시 예방 접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백신을 개발한 회사들에 다 같이 어느 정도 돈을 객출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인류가 다 같이 벗어나는 방안을 모색을 했을 테고 또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을 터인데 21세기에 들어서 각종 기술이 발달하고 생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류적 가치는 점점 쇠퇴하고 가라앉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현실을 벗어날 것인가? 다시 우리가 인류적 정의를 회복하고 역사는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그 자체로 자아실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뿐만 아니고 미국조차도 우리가 신봉하던 그 자유, 진실 이런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지 않나. 인간이 저급한 욕망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대로 짐승의 단계로 떨어지지 않나 하는 것이 모든 지식인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데에서 저는 그러한 영원과 그러한 방법을 이 세종의 나라라는 한글 소설을 통해서 펼쳐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 세계 모든 문자, 즉 아까 너무나 박식한 모든 방면에 박식한 최민우 시장이 얘기하셨듯이 한 4,000개 내지 6,000개의 문자가 있었는데 그 모든 문자들이 사실은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사용하다가 보니까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글은 이것이 문자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는 세종이 한평생을 바쳐서 그 어마어마한 열정을 바쳐가지고 글을 알지 못해가지고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서 바친 거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 최대의 가치이자 결국 인류가 가야 될 가치의 종착역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잘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종의 애민정신 정도로 그냥 낮게 표현하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종이 글자를 만들므로써 이 세상 모든 문자 중에 유일하게 못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온 열정을 바쳐서 문자를 만들어줌으로써 그 위대한 인류애를 구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볼 작정입니다. 언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출판사 대표가 무척 고민을 하던데 그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소설의 제목을 구하는 데에 발표해도 되느냐, 또 특히 어려운 출판사가 그런 고민을 하던데, 그러나 이것이 제가 소설을 쓰는 목적은 최대한 잘 써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한 권씩 두고 우리 그 한글의 정신을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자칫하면은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온 국민이 다 같이 참여해서 이 소설의 제목을 정해보자, 이런 뜻으로 소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작중 인물 이름을 생각해내기가 귀찮아가지고 좋은 캐릭터에는 저 친한 사람 이름을 쓰고 나쁜 캐릭터에는 제가 미워하는 놈 이름을 꼭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최민호 시장도 내 작품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몽유도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그 원 제목은 가스오의 나라였는데요. 이 소설을 쓴 것은 전적으로 최민우 시장 때문에 쓰게 된 것입니다. 최민우 시장이 옛날 공무원 할 당시에 동경대학교 법대에 이제 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보니까 저는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책상 유리 밑에 커다란 태극기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나 일본에 와서 보통 이제 일본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제가 잘 아는데 그 책상에 그 태극기를 놓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의미 있는 소설을 써야 되겠다. 마침 친구가 저를 동경에서 가까운 학고내에 이제 데려가서 그래서 제가 그 학고내를 무대로 한 그 가수 우리나라를 썼습니다. 그 소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 광개토 대왕비의 진실을 파헤친 것입니다. 이 광개토 대왕비는 수백 편의 논문이 나와 있지만 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간단히 얘기하자면 일본인들이 광개토 대왕비에 석회를 발라가지고 탁본을 위조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우스운 얘기죠. 석회라는 건 물에 금방 녹아버리는데요. 100년 전에 바른 석회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초등학생이 봐도 웃기는 얘기가 대학 교수들이 수천 논문을 쏟아내고 있는 그 한심한 현실에서 제가 이제 광개토 대왕비의 진실을 찾다 보니까 왕찐춘이라는 중국 최고의 광개토 대왕비 전문가가 그 광개토 대왕비 안 보이는 세 글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보이는 세 글자 중에 한 글자를 이 친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히가시, 그 동자입니다. 이 친구가 이거를 그 세상에 발표를 안 해가지고 광개토 대왕비가 엉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한국과 일본 간의 어마어마한 역사 전쟁이 붙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자를 찾아가지고 동경대학교 역사학과 과장을 찾아가서 내미니까 그 사람이 그때에 담배를 3대를 연달아 피우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사실 임나일본부라는 건 맞지가 않다. 대단히 죄송하다. 자기도 고등학교 교과서 집필자인데 내년부터 자기 교과서에서 임나일본부를 빼겠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5년, 20년 흘러서 완전히 이제 일본 교과서에 임나일본부가 다 빠졌었거든요. 그 의미 있는 소설을 이 최 시장이 나를 일본의 동경에 동경법도 유학할 때 불러줘가지고 그 책상에 있는 태극기를 내가 보면서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인물을 쓰면은 재미도 있고 그런 뜻밖의 그것도 생기는 모양입니다. 이번에 제가 쓰는 소설에 당연히 그 서문에 제가 쓸 것입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한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현대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정치적이고 심지어는 정상적인, 즉 정치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런 가치관에 몰두되어 있을 때에 이제껏 세종대왕 이후 580년이 흐르는 동안 그 어느 정치인도 그 어느 수령도 하지 못했던 이 위대한 한글 공동체를 세종시가, 세종 시민이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제가 서문에 반드시 쓰고, 그래서 한글을 만든 대왕 이름도 세종대왕으로 쓰겠습니다.